시장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좀 활성화되고 있다는, 가격이 하락으로 구매자 선택이 늘었다. 응답자 중에 77%는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았고, 이게 43%는 올해 또는 내년에 갱신될 거다. 그렇죠. 이게 예전부터 기사 많이 나왔어요. 이런 사람들이 아마 집값을 상대적으로 좀, 뭐 어떻게 보면 좀 빨리 팔려고 좀 싸게 좀 내놓을 수도 있을 거다. 근데 그 사이에 지금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다 보니까 사는 사람들도 이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0.2% 떨어졌으니까 앞으로는 조금 더 떨어질 수 있겠다. 왜냐면 집값이 지금 떨어진 상태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 집값이 막, 뭐 제가 체감적으로 느끼기에는 집값이 막 올라가고 막 굉장히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0.25 더 떨어지면 뭐 0.5%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소위 말하는 대출력이 더 증가를 할 테고, 그럼 내가 원하는 조금 더 좋은 집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기대감과 혼조가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거는 이제 제가 만약에 집을 산다 그러면 좀 그런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조금만 더 버텨서 집값이 좀 더 떨어지고, 그리고 이러면 내가 좀 더 좋은 집 사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내년에 뭐 이렇게 그 뭐죠? 분양받아 가지고 들어가시는 분들, 아니면 내후년에 분양받아서 뭐 집을 또 들어가시는 분들, 이미 집은 사놨잖아요. 그죠? 사놨는데 거기다 금리만 떨어져 주면 대출도 좀 더 편하게 들어갈 수 있고, 그 사이에 뭐 세이빙을 더 모아가지고 매달 내는 월 페이먼트를 낮출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좀 좋은 여건이 아닌가. 임대하는 사람들이 물론 그 중에서는 그냥 뭐 평생 임대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기는 있겠죠. 근데 저도 임대를 이제 꽤 오랫동안 했었었는데, 임대하는 사람들의 어떤 소망은 굉장히 뭐 월세 올라가는 것도 짜증스럽고, 그죠? 이 월세 사는 것 자체가 이제 돈을 모을 수 없는, 캐나다는 특히나 돈을 더 모을 수 없는 구조고, 그러니까 월급의 정말 상당 부분을 월세로 내고, 그게 뭐 정말 조금이라도 세이빙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너무 힘들죠. 그래서 월세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꿈은 어쨌든 내 집을 장만을 하든지, 아니면 아주 저렴한 뭐 영구 임대로 들어갈 수 있다든지, 뭐 그런 걸 원할 텐데, 뭐 대부분의 이민자들, 특히 뭐 방송을 본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집을 원하는 걸 아마 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게 저는 이제 실수요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월세 싸다고 해서 우리가 월세 두 개 하진 않죠. 이거 월세 되게 싸네. 그리고 내가 그러면 집이 하나밖에 필요 없지만 하나 더 해야지, 두 개 하진 않잖아요. 물론 그렇게 해서 뭐 에어비앤비 사업이나 아니면 또 서브 리스를 줘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도 있긴 해. 그냥 그 굉장히 드문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월세는 정말 굉장히 실수요의 어떤 그 실수요의 그런 경향을 보여준다 생각이 들어서, 임대료가 여전히 유지된다는 건 수요는 밴쿠버나 토론토나 이런 쪽 대도시들의 특히 수요들은 굉장히 많다. 그리고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태다 보니까 이들도 결국은 집을 사는 수요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 공급률은 목표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주목해야 돼. 미치지 못하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건설 비용 증가, 노동력 부족, 높은 금리.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거나 실제는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이런 어떤 공공 임대든 민간 임대든 어떤 것든 간에 여기 보내 공급 목표치는 지금 3분의 1도 안 되고 있다. 이제 은퇴를 생각해 볼 때 나는 뭐 먹고 살 것인가. 옛날에 생각을 별로 안 했죠. 당연히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면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문제가 보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밴쿠버 조선일보에 나온 올해 2월 달에 나온 기사네요. 캐나다 고령층이 재정 위기로 은퇴하기가 어렵다. 은퇴를 하고 싶은데 은퇴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50세 이상은 35% 대단한 건데, 제가 볼 때는 재정적으로 은퇴할 준비가 됐다. 젊어서 일단 인정을 초월해서 젊으면 일단 좋거든요. 제가 볼 때 일단 뭐 여자 남자를 초월해서 다 예쁘고 잘생겨 보여. 일단 젊으면. 근데 자기나 나말로 잘 쓰고 영어도 잘 쓰고, 그죠? 그러면 확실히 일을 잘하고, 그리고 뭐 컴퓨터를 쓰는 일들이 요즘은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예전에 그렇지 페이퍼 베이스였어요. 근데 점점 컴퓨터라이즈드가 되고 있고, 이게 점점 복잡해지고 하다 보니까 나도 특별히 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면 실수가 좀 많고 확실히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짐작 같은 어떤 느낌을 제가 받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막 특별한 압박이 막 오고 있는 건 아닌데, 제 스스로가 이제 이거 일을 큰일 났다, 일을 나 잘 못하네 세상에, 눈치도 보이고 65세 때 받으면 이게 더 큰 금액을 받고,
한 77세인가에 그 역전을 하더라고. 총 금액 자체가 60세부터 받으면 적은 금액 일찍 받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60 한 아까 77세 그 정도 75세 그 사이에 금액 역전 당하는데 77세 때 내가 과연 여행 다닐 수 있을까? 어디 걸어 다닐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의심이 들어요. 그래서 빨리 받자.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그게 뭐 아닐 수도 있는 그게 좋은 건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한 10년여는 그래도 10년 이상을 그래도 소득 없는 구간을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무조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제일 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저한테 이제 뭐 은퇴를 어떻게 할까요? 의뢰했던 분도 그렇고 뭐 비슷한 그게 이제 크고 작음의 문제긴 한데 다 비슷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이제 완전히 안정이 뭐 예를 들어서 연금을 받고 하는 시간까지 버티기도 쉽지 않은 그 구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하여간 최소한 뭐 한 15년 정도는 연금 좀 연금 안 받기 전에 해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모기지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아마 모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모기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모기지를 앞으로 20년에서 갚아야 되는데 이걸 언제 다 갚아? 그러니까 문제가 내가 다 갚으려고 받은 모기지는 아닌 거예요, 사실은. 나는 이걸 받아서 이 집을 사서 중간에 뭐 3년이 4년, 5년이든 10년이든 중간에 팔고 그런데 갚아야 되는 나머지 모기지는 다른 사람이 이제 대신 또 갚아줘야 되는 거죠. 그 사이 집값이 오른다는 가정을 하고 뭐 떨어지다 어쨌든 팔긴 팔아야 돼요. 팔아도 내가 원금을 계속 갖고 있으니까 손해 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집을 사게 된 건데 당장 이제 모기지 낼 돈이 이제 급한 거죠. 캐나다에 온 이민자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산다. 그분도 아마 1세대일 거예요. 저도 1세대고 그죠? 우리 2세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1세대 자영업자들 진짜 자영업자들 1세대에 오신 이 이민자들 진짜 열심히 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정말 저도 마찬가지로 한국에 간 거 외에는 미국의 자동차 여행 정말 빡세게 한 자동차 여행 외에는 특별히 여행 가는 것도 없고 이제 그나마 캠핑을 이제 근교로 가는 게 다였던 것 같아요. 나이 먹어서 제일 후회하는 거 1등 그 영국 그 롱텀에서 이제 널싱홈이죠. 우리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 몇백 명을 몇천 명까지 했던 것 같아요.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1등이 내가 젊을 때 자녀들이랑 여행 가지 않은 거 그 1등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딴 게 안 나오고 그래서 나도 좀 후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나마 애들이 좀 지금 그래도 여행 갈만 할 때 좀 같이 여행을 좀 다녀야 될 것 같은데 그럴 여유가 안 돼요. 캐나다 오히려 저는 그 여행 그나마 다녔던 거는 캘거리 살 때였던 것 같아요. 캘거리가 집값이 싸니까 그래도 모기지를 내고도 돈이 조금 남아서 그걸 뭐 열심히 세이빙 해가지고 여행도 다녔는데 이제 밴쿠버로 이사 오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와 그리고 여기는 집값도 비싸서 뭐 굉장히 무리해서 집을 산 것도 있지만 또 문제가 직장도 분위기가 캘거리 같지 않은 거예요. 캘거리는 좀 되게 이 인플로이어들이 저기 사람이 늘 부족한데 지금 안 그런데 캘거리도 보니까 사람이 늘 부족하다 보니까 잘해준 게 있고 인간적으로 좀 따뜻하게 대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저는 이제 밴쿠버 처음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캘거리 출신의 어떤 뭐 촌놈까지는 아니지만 촌놈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처음 인터뷰 볼 때 그냥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일하다가 뭐 불만 있고 그러면 그냥 관둬도 돼. 아무도 널 비난하지 않아. 직장을 가진 사람들은 문제가 반강제나 아니면 강제 은퇴가 올 수도 있고 그런 게 맞이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또 저도 그래서 자영업을 한 번 해본 적 없지만 늘 이제 원래 직장 다니는 사람들의 로망들은 이제 그런 거잖아요. 이제 되게 여유로운 커피숍을 만들어 놓고 되게 잘 되지만 난 여유롭게 살고 그걸 오토로 돌리는 늘 그런 환상적인 꿈을 꾸고 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으면 뭘 할 것인가 늘 고민을 해보는데 이제 쉽지 않은 거죠. 뭘 하기도 쉽지 않고 혹시라도 망하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들을 이기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걸 이겨냈으니까 이제 그만큼 보상을 받기도 하고 뭐 은퇴 나이가 없어지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인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은퇴 계획은 어떻습니까?